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달 우리 법정에서는 한국인 생부로 하여금 필리핀 친모에게 코피노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초로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시점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필리핀에서 코피노 엄마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필리핀 현지에서 코피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윌러브 코피노의 명재훈 활동가입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최근에 코피노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어떤 판결이었죠?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최근에 판결 났던 그 경우에는요, 이제 한국 남성분이 필리핀 현지에 여행을 자주 오시면서 필리핀 여성과 관계를 갖게 됐고, 이후에 아이가 낳게 된 이후에 이제 양육 지원을 끊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보내라 이렇게 판결이 났던 거죠? 네, 월 30만 원 이제 한 달 매월 이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코피노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자, 이러한 승소 판결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코피노맘들이 서민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때문에 국제 소송을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리고 대부분 필리핀 여성들과 교제를 하시는 이제 한국 남성분들이 본인의 인적 사항을 감추거나 아니면 거짓된 정보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고 지속적인 진행이 되기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거짓된 정보를 준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말해주거나 한국 남성이 주소와 편지를 쓰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말로 이제 욕을 써던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참 이게 나쁜 사람이네요. 이제 방금 이제 메모를 남기거나 쪽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필리핀 내에 코피노 수금 현재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약 3만 명 정도로 코피노 가정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했던 코피노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빠로부터 3명, 5명까지 이제 임신한 엄마들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남자 5명을 만났다가 그 남자들 모두가 다 떠나버렸단 말씀이에요? 5명의 아버지가 다 다르다? 네, 맞습니다. 5명의 애기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인데요. 나이가 몇 살인가요, 그 여성은? 지금 그 친구는 한국 나이로 30살이셨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제 20살 초반에 남자친구를 교제하게 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한국 남성들과 교제를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를 낳게 되고, 남자는 떠나게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일정 기간 만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그냥 떠나버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남성들이 그 필리핀 여성들을 폭행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만났던 케이스는 카지노에서 이제 중독이 됐던 남성분이었어요. 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나던 필리핀 여자친구한테 돈을 받아쓰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술집에 일을 보내고, 여자친구가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일을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은 폭행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임신한 경우에 이제 출산을 막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나면은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현지에서 이제 낙태를 종용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80-9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는 이제 한국 남성들이 2명, 3명 동시에 이제 여성을 만나면서 이제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두 엄마는 한국 남자에 대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주소,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필리핀 여자를 만나고 여러 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네. 그래요. 참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네요.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렇게 이제 임신을 시켜놓고 낙태까지 종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낙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사실상 여기 종교적으로 이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낙태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고,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비합법적인 시술 아니면 약 복용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은 하고 있는 편이고 대부분은 거의 출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 남성들 무책임하게 임신까지 시키고 또 불법적인 낙태까지 적용한다. 자, 홀로 남겨진 필리핀 여성들 그 후로도 좀 상심이 클 것 같아요. 무슨 말들 많이 합니까?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이제 필리핀 친구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10대 후반에서 10대 초반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30대 후반, 40대, 중반, 이런 남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 남성들과 교제를 원하는데, 예. 아기를 낳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아빠 쪽에서는 나한테 돈만 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이를 이제 버린다거나 양육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로 상처를 다시 한번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또 홀로 남겨진 코피노 아이들, 그 어린이들이 심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겠네요. 네, 지금 제가 만나는 이제 코피노 아이들 같은 경우에 5세, 6세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빠 이러는군요. 네, 아빠는 왜냐면 그런 기본적인 이제 한국 말들을 이제 또 코피노 엄마들이 가르쳐요, 이제 아이들한테. 예. 부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참 너무나 큰 그림자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자, 현지에서 이제 코피노맘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분들에게 그럼 가장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코피노 가정들이 본래 힘든 가정 환경에서 이제 자라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되다 보니까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데, 예. 양육의 권리 그리고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현지 코피노 지원단체인 We Love 코피노의 명재훈 활동가였습니다.